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건성 모멘트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수요일 날 그래서 끝나고 관련돼서 숙제를 내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까지 배웠었던 게 약간 관성 모멘트의 그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 IB의 매트릭스인데 이 매트릭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토크는 I알파, F는 MA처럼 회전에 대해서는 토크는 I알파. 그래서 이 I가 건성 모멘트니까 얘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알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식은 옳지가 않죠. 이제까지 했었던 제네럴한 식은 토크는 각 운동량의 변화량의 이 레퍼런스 포인트 B에서의 크로스 P 운동량이었잖아요. 그리고 HB는 이 B에 따라서 제대로 표현하면은 완성 모멘트 IB에다가 질량의 RCM 마이너스 RB인가? 봐야 되는데. RCM 마이너스 RB 플러스 VB 플러스 VB 플러스 원래 이 식이 옳은 식이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었죠. B가 만약에 픽스 됐거나 아니면 B가 CM이다. 센터 오브 매스로 B를 선정했다. 그런 경우에 이 항과 이 항이 다 날아가서 결과론 쪽으로 Dt분의 DI 여기가 오메가가 빠졌네요. 이 오메가. 이게 IB가 고정이라고 하면 IB의 오메가의 다시니까 이게 알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지 이 식이 성립이 됩니다. 또 B를 잡았을 때 내가 고정답이거나 아니면 센터 오브 매스로 잡을 겁니다. 즉, 뭐 어떤 회전 물체가 있으면 회전 물체를 하는 여기 이걸 기준으로 회전한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관성 모멘트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회전하는 기준점이 없다라고 하면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얘가 회전을 한다. 라고 항상 잡을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방식이 IB라는 것은 결국 이 레퍼런스 포인트에 따라서 바뀌는 건성 모멘트라는 것은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이 바뀌는 값을 어떻게 제너럴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론이 처음이 패러럴 액시스 티오리입니다. 스테이너스 티오렘이라고 불리는 이 패러럴 액시스 티오렘은 관성 모멘트 IB에 관해서 IB가 ICM이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센터 오브 매스는 딱 정해져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럼 센터 오브 매스 포인트와 그게 포인트, 레퍼런스 포인트가 바뀌었을 때, B라고 바뀌었을 때, 그럼 IB로 바뀌는데, 바뀌는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이 정리, 이퀘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성 모멘트 IB를 식으로 쓰면 얘는 이제까지 했었던 게 알바, 내적 알바,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알바의 다이어딕 프로덕트, 로 DV. 이거를 적분해주면 돼요. 여기에서의 알바는 R-까지의 포인트 B. 여기에서
이게 B가 픽스드 포인트 아니면 센터 오브 매스라고 했으니까 센터 오브 매스가 아니면 픽스드 포인트다. 그럼 픽스드 포인트니까 속도가 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기준을 B에서 센터 오브 매스로 기준을 바꿔줄 거예요. 물체가 뭔가가 있고 여기에서 얘를 회전하고 있는 고정점 레퍼런스 포인트 B가 있고 얘의 무게중심은 센터 오브 매스가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모든 포인트, 아무 포인트를 잡고 얘를 포인트를 P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원래 오리진을 기준으로 B까지의 벡터를 RB 벡터 오리진에서부터 센터 오브 매스까지를 RCM 벡터 P까지를 그냥 R 벡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R에서 RB 이 R바는 R에서 RB니까 RB에다가 R바를 더하면은 R이 되니까 이 결국 B에서부터 P까지 바라보는 벡터가 R바였습니다. 얘는 그냥 R이라고 표현해. 벡터를 헷갈리니까 뺄게요. RB, R바, R, RCM. 여기서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그럼 델타 X를 RB-RCM. 센터 오브 매스와 B까지의 벡터. RCM에서 델타 X를 더해주면 RB가 되게. 그럼 이 벡터를 델타 X라고 잡읍시다. 그래서 델타 X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R바를 기준으로 이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했는데 B가 아니라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R바를 쓰는 게 아니라 R바는 R-RB였는데 얘를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 R-RCM 더하기 RCM 마이너스 RB RCM을 빼고 더해주면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럼 R-RCM은 뭐냐? RCM에서부터 P를 바라보는 벡터. RCM에서부터 P를 바라보는 벡터. E에서부터 P를 바라보는 벡터를 R바라고 했으니까 얘를 R tilda라고 합시다. 얘를 R tilda로 정의를 하고 RCM-RB는 여기서 B-RCM이 델타 X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델타 X가 됩니다. 즉 원래 B를 기준으로 이 관성 모멘트가 적분이 됐는데 거기에서 R바를 이용해서 적분이 됐잖아요. 얘를 센터 오브 매스 기준으로 적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 기준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는 R 틸다로 새로운 벡터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럼 이 R바를 R 틸다로 바꿔주고 싶었던 거고 그럼 R 틸다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알파가 R 틸다 마이너스 델타 X니까 이걸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주는 콜디네이트는 유지가 돼요. XYZ의 방향은 XYZ가 회전을 하지는 않고 그냥 트랜슬레이션으로만 위치만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원래 IB 식에서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알바가 R 틸다 마이너스 델타 X가 되어서 그럼 R 틸다 마이너스 델타 X 내적 R 틸다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R 틸다 마이너스 델타 X의 다이어딕 프로덕트 R 틸다 마이너스 델타 X 오 디브 원래 의식에서 알바를 R 틸다 마이너스 델타 X로 바꿔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식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R 틸다를 일단 가져왔을 때 R 틸다 내적 R 틸다니까 빠져나와서 R 틸다 바디 B에 대해서 R 틸다 내적 R 틸다 아이덴티티에 여기선 R 틸다 크로스 다이어딕 R 틸다 로디비 마이너스 R 틸다 다이어딕 R 틸다 먼저 이렇게 하나를 써두고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지금 썼던 게 얘 계산해 준 거예요. 그 다음 델타 x끼리 계산해 준 것을 써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서 델타 x 내적 델타 x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델타 x 다이어딕 델타 x 여기서도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x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오직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럼 나머지 R 틸다에서 델타 X, 델타 X에서 R 틸다, R 틸다에서 델타 X, 델타 X에서 R 틸다에 대한 이퀘이션이에요. 내적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2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빠져나와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2 곱하기 R 틸다 내적 델타 X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는 R 틸다 다이어딕 델타 X와 델타 X 다이어딕 R 틸다인데 얘네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서 R 딜다 델타 다이어틱 델타 X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R 딜다 에 ODP 이렇게 세 번째씩 창이 나오죠. 좀 복잡해졌죠? 그럼 첫 번째 항을 잘 보면 얘는 R 틸다 R I 마이너스 R 틸다 크로스 다이어딕 R 틸다잖아요. 이 식이 똑같은 게 뭐냐? 이 바디에 대해서 R 바를 계산한 이 식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바디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R 바가 포인트 B에 대해서였어요. R 틸다는 CM에서의 각 포인트까지의 거리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IP가 아니라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계산한 관성 모멘트다. 똑같은 식인데 그냥 그 위치만 바뀐 거니까 계산하는 벡터만 바뀐 거니까 얘는 ICM입니다. 두 번째 식은 이 식인데 다시 써보면 델타 X, 델타 X 아이덴티티,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ODV에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델타 X는 뭐였죠? RB-RCM. B에서 CM으로 움직인 형태의 벡터가 델타 X인데 이 델타 X는 R, 각 포인트들랑에는 상관이 없어요. 델타 X는 고정값입니다. 센터 오브 매스 고정돼 있고 B 픽스도 고정돼 있으니까 이 각 포인트 적분에 대해서 이 물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이 적분이랑은 상관이 없는 값이에요. R, B-RCM이니까. 적분이 상관이 없는 애들은 앞으로 빠져나와도 괜찮습니다. 빠져나와서 델타 x 내적 I 마이너스 델타 x 플러스 델타 x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적분 로디브 그냥 컨스탄트로 취급이 되니까 그럼 이 컨스탄트 상수로 취급된 거에다가 이 로디브를 바디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것은 전체 질량이죠. 그래서 델타 x 내적 델타 x i의 델타 x 다이어틱 델타 x의 전체 질량
세 번째도 정리를 하면 세 번째 마찬가지로 델타 x는 컨스탄트하고 그럼 세 번째 식이 이 마이너스 빼고 이것만 가져왔다고 했었을 때 바지에 대해서 2r tilda 내적 델타 x의 i 마이너스 r tilda 델타 x 플러스 델타 x r tilda dv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델타 x는 컨스탄트 하니까 적분을 빼요. 적분을 첫 번째 거를 델타 x를 적분을 빼면 어떻게 되냐? 바디에 대해서 이 r 틸다의 ODV를 적분을 한 거에다가 내적 델타 x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항 r 틸다 그 다이어틱 델타 x도 델타 x는 빠져도 되니까 얘는 이에 대해서 r 틸다 로 dv 여기에 다이어틱 프로덕트로 델타 x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x는 빠져도 되니까 적분한 거 r tilda 로 dv의 델타 x의 크로스 이렇게 식이 써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각 되어 있는 적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r 로 d v 적분이 있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그럼 r tilda 로 dv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계산하냐? 내가 바디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면 R tilda가 뭐냐? R tilda가 센터 매스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인 거잖아요. R tilda는 결국 이 전체 R에서 RCM을 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RCM에다가 R tilda를 더하면 R이 되는 거니까. 바디에 대해서 R-RCM의 ODV. 그럼 얘를 따로 바꿔주면 바디에 대해서 R ODV인 거고 RCM은 어쨌든 컨스탄트이니까 RCM은 빠져나와서 바디에 대해 ODV. 그럼 바디에 대해서 ODV를 접근한 것은 그 덴시티를 그냥 볼륨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전체 질량이 됩니다. 두 번째 식은 RCM의 전체 질량 매스 M을 곱해준 거고 R 분의 1 적분 바디의 R 로 dv 이게 RCM의 데피니션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n분의 1에다가 m을 같이 곱해주면 m을 곱해주면은 R로 dv의 적분은 RCM의 m이 되는 거죠. 얘는 RCM의 라지 m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n분의 1을 해주는 게 RCM이었으니까. 그럼 결국 RCM m-RCM m 해주니까 0. 그래서 이 밑줄 친 R로 dv, R 칠다로 dv가 적분이 어차피 0이에요. 그럼 0에 내적한 거고 0에 다 여직한 거고 얘네들은 어차피 다 0으로 가니까 얘네들이 다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복잡 편식이 1번, 2번, 3번으로 나뉘었는데 I, B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었는데 3번은 다 0이었고 1번은 I, CM이었고
2번이 델타 x 내적 마이너스 델타 x 다이어딕 델타 x의 전체 질량을 곱한 거였어요. 그래서 IB와 ICM의 관계는 움직인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표현해주면 내적은 델타 X와 델타 X의 내적. 이 델타 X는 X, Y, Z를 포함한 전체의 이동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아, 여기에서의 델타 X는 벡터입니다.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이동한 거리. 얘를 X, Y, Z로 나눴을 때 X랑은 달라요. 얘네의 델타 X, 델타 X는, 즉, 델타 X 내적 델타 X는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얘는 벡터이고, 얘는 스칼라. 델타 X에다가 다이어틱은 얘는 델타 X의 트랜스포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 X, 델타 X 되고 델타 X, 델타 Y, 델타 X, 델타 Z, 델타 X, 델타 Y, 델타 Y 제곱, 델타 Y, 델타 Z.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 두 개의 이퀘이션으로 정리를 하면 델타 Y 제곱 플러스 델타 Z 제곱 마이너스 델타 X, 델타 Y, 마이너스 델타 X, 델타 Y. 즉, 이 식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준 게 이거고, 여기에 질량 라지엠을 본 거. 완성 모멘트 구하는 것처럼 이 좀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 이 최종적인 거를 패러럴 액시스 티오렘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스테이너스 티오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떠한 포인트 B, 픽스드 포인트 B에서의 관성 모멘트는 센터 모 매스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기준으로 뭔가가 더해진 값이다. 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유용하냐?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막대기가 하나가 있고, 막대기의 정확하게 가운데 이런 픽스드 포인트가 있다고 합시다. 얘 막대기의 길이가 라지 L일 때. 그럼 얘의 관성 모멘트는 2D에서 12분의 1 ml 제곱이에요. 여기에서 회전을 바꿨다고 합시다. 얘 센터 오브 매스 딱 정중앙의 애가 아니라 얘를 회전하는 애를 여기로 기준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여기의 관성 모멘트는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센터 오브 매스의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ml 제곱이었고 여기는 센터 오브 매스가 아닌 상태에서 관성 모멘트잖아요. 그럼 얘는 ICM 더하기 이 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3x3 매트릭스에다가 RGM을 곱해줘야 되는 건데 2D에서는 결국 해당하는 이퀘이션이 회전 자체가 Z축에서만 회전을 가하기 때문에 델타 X제곱 더하기 델타 Y제곱 이거는 결국 거리예요. 그래서 2D에서는 이 회전축이 움직인 거리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M에서 델타 X 제곱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주는 건데 여기에서의 움직인 거리는 2분의 L만큼 움직였죠. 그러니까
ICM은 12분의 ml 제곱이었고, 움직인 거리는 m에다가 2분의 L의 제곱이었으니까, 12분의 ml 제곱 더하기 4분의 1 ml 제곱을 하면 12분의 1에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4가 돼서 3분의 1 ml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건성 모멘트는 3분의 1 ml 제곱이 됩니다. 후지에서는 IB는 ICM 더하기 M 델타 X 제곱인데 여기 델타 X는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라는 건 얘가 이만큼 2분의 1만큼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 데나 집어서 회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잡을 수도 있고 여기다 잡을 수도 있고 어느 포인트로든 다 잡을 수가 있는데 그 회전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다 바뀌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물체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알고 싶은데, 정리해서 알고 싶은데, 얘 관성 모멘트가 관성 회전축에다 다 바뀌니까, 그럼 우리가 외우고자 하는 것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센터 오브 매스의 관성 모멘트를 외우고, 그리고 그 센터 오브 매스로부터 얼마만큼 회전축이 떨어져 있냐를 계산해서 이 패러럴 액시스 디오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자. 관성 모멘트를 그럼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다이나믹스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데, 다이나믹스 책의 맨 첫 장을 보면 부록으로 봤었을 때,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쭉 정리되어 있어요. 그 정리되어 있는, 센터 오브 매스로 정리되어 있는 이유가, 픽스드 포인트 B에 대해서는 관성 모멘트가 정리되지가 않기 때문에, 센터 오브 매스, CM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다. 또,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제곱이니까.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센터 오브 매스에서 제일 작습니다. 항상 어떠한 형태의 관성 모멘트는 센터 오브 매스에서 제일 작고 예로부터 회전축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관성 모멘트가 커지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글로 쓴 건데 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항상 센터 오브 매스의 기준으로서 거기서가 최소이고 거기서부터 회전축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예시로 후지에서 내가 관성 모멘트가 바뀌는 것을 보면 고정점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회전하는 디스크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회전을 세타로 회전을 해요. 그럼 이 디스크의 질량이 m일 때 얘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 디스크 회전하는 축이 움직여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해요. 얘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관성 모멘트는 무엇이냐? RCM의 M 델타 X의 제곱이었으니까 움직인 거리가 R만큼 움직였으니까 RCM의 M R 제곱 X죠? 그래서 2분의 1 MR 제곱 더하기 MR 제곱해서 2분의 3 MR 제곱. 이라고 이 페레르 에크스 테오렘을 이용하다 보면은 이 회전하는 축이 바뀌었을 때의 관성 모멘트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상황과 동일하냐? 우리가 플랫한 서페이스에 있었을 때 디스크를 그냥 뒀어요. 디스크를 넌 미끄러지 않는 상황에서 굴린다고 합시다. 양이 예민해가 있으면. 그럼 얘를 굴렸을 때 회전 운동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라라고 하면 순간의 회전이 여기에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관성 모멘트는 2분의 3 mr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 이렇게 굴러가는 디스크나 아니면 어떠한 포인트를 픽스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얘 자체가 이렇게 원으로 돌고 있는 회전이나 있었을 때 관성 모멘트가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회전하는 것은 이렇게 회전하는 게 얘 자체의 회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까지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뭐 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관성 모멘트가 되어 있을 거고 배를 회전하는 축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다. 그 이동할 때 사용되는 이쿠에이션이 이거인 거고 왜 이게 이렇게 나왔냐? 라고 따졌을 때 우리가 유도한 다양한 이 식의 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음. 그 전개 전에서 우리가 어쨌든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것은 항상 픽스드 포인트 혹은 센터 오브 매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두 개를 기준으로 어떻게든 관성 모멘트를 구하게 된다. 그럼 그 두 중에서 센터 오브 매스 관성 모멘트는 ICM으로 얻었으니까 이 IB로 경우 어떻게 얘가 연가 될까에 대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관성 모멘트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실린더, 원통형 실린더를 센터 오브 매스 딱 정중앙에서 축을 만들어서 X, Y, Z라고 했었을 때 얘가 꽉 차 있는 솔리드한 실린더다 라고 하면 얘의 건성 모멘트는 12분의 M 여기 길이가 H 여기 반지름이 R 이렇게 3R 삼성 플러스 H 그리고 할로우 속이 비어있는 껍질에만 질량이 있는 비어있는 실린더다라고 하면 건성 오멘 건성 모멘트는 6분의 M에 0, 0, 0, 유발제곱 0, 0, 0, 유발제곱 플러스 H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실린더를 이렇게 위에 뭐 이런 물병 같은 거잖아요. 물병 같은 것을 놨다고 했었을 때 얘 자체가 이렇게 물병이 스스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는 게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럼 Y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은 I, Y, Y의 텀이니까 얘만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X축, Y축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X축으로 회전하거나 Z축으로 회전하는 것은 이렇게 회전이든 이렇게 회전하든 이게 시메트릭하니까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y만 다르고 이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x와 z는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할로우 실린더는 질량이 겉에 더 멀리에 몰려 있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솔리드 실린더인 것은 안에 질량이 같이 있는 거고. 그럼 생각해 봤을 때 관성 모멘트가 어디에 더 클 것 같냐? 솔리드 실린더가 관성 모멘트가 같은 질량일 때 솔리드 실린더가 관성 모멘트가 더 클까? 할로우 실린더가 관성 모멘트를 더 클까를 생각해 보시죠. 어느가 더 크죠? 속이 비어 있는 실린더와 속이 차 있는 실린더의 관성 모멘트가 같은 질량이라고 했었을 때 어디가 더 크죠?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고 i는 결국 r제곱의 dm인 거잖아요. 2차라고 했었을 때 거리가 그 센터 오브 매스에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관성 모멘트가 커지는 거예요. 같은 질량에서 같이 차 있는 거면은 같은 질량인데 그 같은 질량의 분포가 더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 차 있는 것들은 비어 있는 것은 조금 더 멀리에만 질량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멀리에만 질량이 모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부터 질량이 모여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멀리에만 질량이 모여 있는 할로 실린더가 관성 모멘트가 더 크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컨셉을 잡고 가야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뭐 당연히 크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러한 특징도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 음, R이 0으로 간다고 합시다. R이 0으로 가면은 얘가 만들어지는 건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기다란 막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R이 0으로 갈수록 로드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R이 0으로 갔었을 때 뭐 솔리드 실린더에서 ICM은 12분의 1 M R이 0으로 가니까 H제곱 00000 H제곱이잖아요. R이 0으로 간 막대기를 그냥 그 자체에서 회전을 한다고 했으면은 R이 0이니까 관성 모멘트가 0이 됩니다. 대체 회전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서 이 막대기를 회전했었을 때, 막대기를 X축으로든 Z축으로든 회전을 하면은, 거기에서의 관성 모멘트가 12분의 M H제곱이에요. 얘는 아까 방금 봤었던 막대기의 관성 모멘트 12분의 ml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ICM을 기준으로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유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해볼 만한 게 무가 있다고 합시다. 무는 뭐 센터 보면 맨 처음에 중앙에서만 설정을 하면 X, Y, Z를 뭐 아무렇게나 설정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긴 하죠. 여기서도 또 알아볼 수 있었던 게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를 반으로 잘랐을 때 리플렉션에 대해서 시메트릭 하면은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이 0이 된다. 혹은 얘를 회전했을 때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특성이면 오프 다이아고널 인베리언트 하다. 그 특성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왜 0이 됐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축으로 회전했을 때 그대로 원통이면 시메트릭 하니까 Y가 들어간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이 0이 되는 거고 얘를 XZ축으로 잘라도 반반 시메트릭하고 YZ축으로 잘라도 시메트릭하니까 XZ축으로 자르면은 거기에 수직인 Y 상관없이 YZ축으로 자르면은
거기에 수직인 x-액시스에 상관없이 걔네들 오프 다이아gon텀이 0이어야 돼서 어쨌든 다 0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저번 시간에 캐릭터 특징으로 왜 얘네들이 0이 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솔리드 스피어는 완성 모멘트가 5분의 2 mr 제곱 그리고 각 방향으로 0 오프 다이아고널 선들이 다 0입니다. 얘네들도 그냥 회전에서 XYZ에 다 회전해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오프 다이아고널 선들은 다 0이고 같은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 부으니까 당연히 뭐 XYZ랑 상관없이 다 같은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크기는 5분의 2 mr 제곱. 할로우 스페이스의 경우에 ICM은 얘는 솔리드 스피어보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그 몇 명의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크게 됩니다. 질량이 더 밖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크게 되고 얘가 100, 010, 001의 건성 모멘트를 가지게 돼요. 또 직육면체에 대해서 얘를 센터 오브 매스로부터 또 X, Y, Z를 잡고 X 쪽으로의 길이가 A, Y 쪽으로 길이가 E, Z 쪽으로의 길이가 C 일 때 직육면체는 큐보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솔리드 큐보이드의 센터 오브 매스는 11분의 M 이제 곱하기 C제곱 0, 0, 0 여기에서는 할로그 한 걸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가지고 그냥 차 있는 것만을 계산을 할 건데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밌는 거는 X축으로 회전을 했다고 합시다. X-액시스에서 회전을 했어요. 그럼 얘는 결국 IXX와 오메가 X만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결국 회전 운동량은 HCM으로 할까요? 포인트를 뭐 B로 하더라도 얘가 HCM으로 합시다. 센터 오브 매스에서 회전을 했었을 때 ICM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게 되는 건데 얘는 이 I 관성 모멘트 매트릭스에다가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인 거고 여기 오프 다이아gonal 텀들이 다 0이니까 얘는 IXX에 오메가 X 더하기 IYY 오메가 Y 전체 벡터가 IXX 오메가 X, IYY 오메가 Y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액시스에 대한 회전은 오메가 X, X축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즉 X축의 회전에 대해서는 얘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만 영향을 미치는 항을 따져봤을 때 여기에서 사용되는 정보가 A, B, C가 있는데 A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떠한 직육면체가 있는데 어떠한 직육면체가 A의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A의 길이가 짧아져 있는 거나 극단적으로는 A 길이가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X-액시스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얘의 관성 모멘트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A에 대해서 여기에서 길이가 길든 짧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 회전 축으로부터 거리, 이 회전 축으로부터 각 질량의 거리가 중요한 거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건 A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A랑 무관하게 관성 모멘트 텀을 가지고 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각 회전축에 대해서 그 회전에 대응되는 길이랑은 상관없이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X, Y, Z에 대해서 이런 콘이 있다고 합시다. 콘이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일 때 솔리드 콘의 관성 모멘트는 20분의 전체 질량 이렇게 돼요. 이 콘의 경우에도 Y축으로 이렇게 콘을 제자리 회전한다고 했을 때 이 제자리 회전하는 애는 다른 회전하는 애들이랑 다르고 X축으로 회전하나 콘을 회전시키나 Z축으로 회전시키나는 똑같은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 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비슷하게 이 X, Y, Z의 얇은 디스크, 얇은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이 관성 모멘트도 그 자체로 회전하는 거. 여기에서는 이렇게 디스크가 있다고 했었을 때 X축으로 자체로 디스크를 이렇게 스핀하는 건 다를 테고 Y나 Z로는 같겠죠. 는 2R 0, 0, R 제곱 0, 0, 0, R 제곱.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관성 모멘트 표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외우라고 시키진 않을 거예요. 얘네들을 풀어야 되는 문제를 제가 준다면 당연히 레퍼런스를 줘서 이 ICM에 대해서는 줄 텐데 혹은 어떤 문제들은 안 주고 얘네들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라 뭐 접근하는 문제를 내볼 수도 있겠죠. 여튼 다양한 오브젝트들의 대표적인 물체들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성 모멘트를 봤었을 때 걔네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왜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은 다 0인지, 걔네들이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에 대해서 그 정도 설명했던 개념들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답을 알려주는데, 솔리드 스피어는 5분의 2 mr 제곱이고, hollow 스피어는 3분의 2 mr 제곱이다 라고 답을 알려줬잖아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냐라고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할로스피어에 대해서 정답은 알고 있어요. 3분의 2의 mr 제곱이에요. x, y, z에 대해서. 그럼 얘네들의 관성 모멘트가 왜 3분의 2 mr 제곱이냐를 유도하여라 라고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풀어봅시다. x, y, z가 있고 여기 이렇게 9가 있다고 했었을 때 9를 회전하는 거잖아요. 9를 x축으로든 y, y, z, z는 다 똑같을 거고 하나로만 계산을 하면 돼요. 하나만 계산을 하면 어쨌든 3분의 2 mr 제곱이 나올 텐데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식이 관성 모멘트는 I, B는 적분 바디에 대해서
알파, 내적 알파, I 마이너스 알파, 크로스 알파, 로 dv. 였죠? 근데 여기에서 어차피 얘네들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원래 관성 모멘트는 ixx, ixy, ixz인데, ixx는 y제곱 플러스 z제곱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z, 뭐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럼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라는 것은 그 회전축을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회전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라고 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r.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이 y라고 계산을 한다면 얘는 적분 x제곱 더하기 z제곱인데 적분 바디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z제곱의 우지 v라고 볼 수가 있고 이 x제곱 더하기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결국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얼마만큼 이 y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냐 거리인 r제곱 로 dv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코디네이트를 쓸 때 그 원이니까 부인 만큼 스피리컬한 콜디네이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스피리컬한 콜디네이트에서는 XYZ가 어떠한 할로우 스피어니까 어떠한 겉껍질의 이거를 단위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내려서 왔을 때 여기를 세타 여기를 위에서부터 내려온 곡선을 파이 여기 반지름이 라지 R 스피리컬 콜디네이트에서 RX R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Y는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Z는 R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어, 지금은 축이 잘 안 맞아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이거는 제가 그리고 R은 루트 X제곱 곱하기 Y제곱 곱하기 Z 그럼 이 단위 면적에 대해서 이 단위 면적 DA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DX 어, 스피리컬 콜디네이트에서 여기의 간격과 여기의 간격은 R d 파이와 R 사인 파이 d 세타로 정의가 되고 DA는 여기에 덴서티를 곱한 DA는 R제곱 사인 파이 d 파이 d 세타 DM은 여기에 로를 곱해서 R제곱 사인 파이 d 파이 d 세타 전체 질량은 할로우 스피어니까 전체의 원의 구의 면적이 4 파이 R 제곱이고 거기에다가 롤을 구한 게 전체 질량이 됩니다. 그럼 전체에 대해서 이 스페리컬 콜디네이트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자고 했던 적분 IY는 X제곱 더하기 Z제곱이었고 여기에서의 거리는 Y축으로부터 회전하는 데까지의 반경 거리는 전체 반지름이 R일 때 여기가 파일 때 회전 반지름은 R 사인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전체 회전의 제곱 r제곱 dm에 대해서 아, r제곱 사인제곱 dm이 로 r제곱 사인 파이 d파이 d세트. 그럼 d파이와 d세트는 파이가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도 0부터 2파이까지. 아, d파이는 d세타 d파이라고 했었을 때 파이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0부터 파이, 0부터 파이, 0부터 2파이.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d세타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세타가 없으니까 2파이가 그대로 곱해져서 2파이 원래 거 곱해주면 로 R 4승 사인 3승 파이 d파이가 되는 거고 사인 3승 파이를 0부터 파이까지 d파이를 적분해주면 3분의 4가 나옵니다. 이거에 기반하여 사인 3승 파이 d파이를 적분해주면 3분의 4라서 0부터 파이 적분은 3분의 8 파이 로 R 4승 근데 4파이 R 제곱로가 전체 n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3분의 2 mR 제곱이 됩니다. 조금 번거롭긴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접근하는 것은 반지름에 대해서 제곱한 x제곱 더하기 z제곱의 로디브이 이를 전체 바디에 대해서 접근을 해준 거였고 그것을 적분하기 위해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미소 질량을 dm으로 했었을 때 dm이 어떻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써지는지 거기에서 이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써지는지를 득분을 하다 보면은 할로우 스피어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는 3분의 2 mr 제곱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솔리드 스피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 얘를 마찬가지로 dm에 대해서 접근한 거를 이렇게 원래는 전체 관성 모멘트를 dv 볼륨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 볼륨을 만들어 가지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볼륨을 만들 때 어떻게 이렇게 dv를 만들어낼 거냐 계산해서 접근을 다 해도 돼요. 그럼 dr부터 d세타부터 d파이까지 접근을 해도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특성인 에디티비티가 있습니다. 반성 모멘트라는 것은 바디가 있으면 이 바디를 바디 1과 바디 2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배웠어요. 반성 모멘트를. 그럼 얘는 어, 솔리드한 스피어는 이 전체의 스피어가 굉장히 얇은 레이어의 할로우 스피어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만들어낸 솔리드 스피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얇은 할로우 스피어를 R이 0부터 R까지, I는 얘를 결국 전체 어떤 바디에 대해서 I를 다 DI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할로우한 스피어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는 3분의 2 mr 제곱이었고 이 3분의 2 mr 제곱을 모든 r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의 질량이 dm으로 가면 미소 질량으로 가게 되면은 미소 질량으로 갔을 때 얘는 전체에서 4파이 r 제곱 로 dr이었잖아요. 얘의 할로우 스피어의 면적이 4파이 r 제곱이고 거기에다가 로가 곱해진 거에 dr이 m이 되니까 그럼
3분의 2에 dm을 쭉 적분한 거죠. r제곱에 dm을 적분해 준 건데 이 dm은 4파이 r제곱 로 dr을 r제곱까지 적분을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0부터 r까지 3분의 8 파이 r의 4승 로 dr인 거고 3분의 8 파이는 3분의 8 파이 로를 빼주고 0부터 r까지 r의 4승 dr을 적분해주면 얘는 5분의 1, 5분의 1 r의 5승이 되는 거니까 15분의 8 파이로 r의 5승인 거고 솔리드 스피어의 볼륨 자체는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죠. 거기에다가 로를 곱한 게 솔리드 스피어의 전체 질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분의 4 파이 r 3승의 로에 m을 여기서 맞춰주면 5분의 2 mr 곱이 된다. 그래서 할로우 스피어의 누적인 적분으로 솔리드 스피어의 적분 그 5분의 2 mr 제곱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유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에디티비티 특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이 에디티비티 특성을 이용하면 할로우 스피어라는 거는 꽉 차 있는 솔리드 스피어에서 살짝 마이너스 질량을 뺀 거를 빼주면 할로우 스피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두께를 T라고 하고 T가 R보다 굉장히 작다고 했었을 때 아우터의 반지름은 R 플러스 2분의 T 저번에 했었던 거랑 비슷한데 이너의 반지름은 R 마이너스 2분의 1T 그래서 할로우의 완성 모멘트도 5분의 2 M R 아우터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2 M R 이너의 제곱 여기에서의 M은 아우터의 M과 이너의 29 아우터의 질량은 3분의 4 파이 R 아우터의 3승 로가 될 거고 M 이너는 3분의 4 파이 R 이너의 3승 로가 될 겁니다. 부피에다가 로를 곱해준 거니까 그걸 이거로 곱해주고 T가 R보다 작은 거 계산해서 쭉쭉쭉쭉 근사를 해주면 T 제곱부터는 무시가 돼서 3분의 2 MR 제곱이 마찬가지로 역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시는 좀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던 예시긴 한데 어쨌든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시메트릭한 특성을 이용해서 왜 오프 다이어고널 텀들이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관성 모멘트를 적분을 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을 사용해서 관성 모멘트를 적분해야 되는지 이 식을 사용해서 관성 모멘트를 적분을 해야겠어. 근데 이 식을 사용해서 관성 모멘트를 적분을 하는데 조금 더 적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 텀에 대해서만 시메트릭한 거면 한 텀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적분을 하게 됐을 때는 뭐 스피리컬 콜디네이트든 뭐 칼테시안 콜디네이트든 아니면 실린더리컬 콜디네이트든 콜디네이트 변화를 이용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또 얻어야 되는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가 솔리드 스피어는 에디티비티, 관성 모멘트는 더해지는 특성을 기준으로 합하면 되니까 관성 모멘트를 얇은 질량에 대해서 미소 질량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다 더한다고 하면 이게 솔리드 스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우 스피어가 3분의 2 mr 제곱일 때 얘를 적분하다 보니까 5분의 2 mr 제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5분의 2 mr 제곱으로 관성 모멘트를 빼줘가지고 계산을 하면 3분의 2 mr 제곱을 역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다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어쨌든 적어도 관성 모멘트 다양한 오브젝트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2D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2D에서든 3D에서든 패러럴 액시스 티오렘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며 관성 모멘트가 이 픽스드 포인트 B에 대해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